서실장의 더존 실무 톡톡 서승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이제 개인 결산 마지막인데요. 결산 자료 입력을 통해서 결산을 완성하시고 재무제표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지금까지 했던 모든 정리사항들 다 정리되셨죠?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결산 자료 입력을 들어갈 건데요. 자, 결산 자료 입력을 들어가서 여기 나와 있는 항목들은 정리사항이 몇 가지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자, 매출액 지금 커서를 맨 위에 두고 하나씩 내려가면서 보면 기말 재고액에 커서가 쏙 들어가죠. 그 다음에 감가상각비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쭉 내려가서 보시면 퇴직급여, 퇴직급여 전입액, 퇴직연금 전입액, 감가상각비, 대손상각, 자, 이런 부분에 지금 커서가 쏙 들어갑니다. 커서가 쏙 들어가는 만큼 요 금액에 해당되는 금액을 넣고 자, 화면 위에 있는 전표 추가를 이용해서 자동 분기를 통해서 결산을 완료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항목들이 몇 개 안 됩니다. 그러니까 결산 자료 입력에 들어가 있는 자동 전표를 통해서 할 수 있는 항목들이 일단 기말 재고액, 감가상각, 대손상각, 그리고 뭐 있었죠? 퇴직급여 또는 퇴직연금, 이건 선택이라고 했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준비금 뭐 하고 그 다음에 소득세 등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소득세 등은 종합소득세 신고가 끝난 다음에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은 넣을 수가 없고요. 자, 이런 항목들만 입력을 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결산을 완료할 수 있다는 거고요.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 정리사항들은 일반 전표 입력을 통해서 결산자료 입력 전에 미리 다 입력을 하고 들어왔어야 되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여기 해당되는 지금 결산자료 입력 메뉴에 들어가는 항목들 외에 정리사항은 결산자료 입력하기 전에 이미 일반 전표 입력을 통해서 12월 31일자로 다 정리 분계가 되어 있어야 되는 거고요. 여기에 해당되는 결산자료 입력에 해당되는 항목만 해당되는 금액을 계산해서 여기다가 적용을 하시는데 기능보험 안에 보시면 감가상각비, 감가상각 반영키 있습니다. 블록이 눌러서 새로 블록이 하신 다음에 지난 시간에 감가상각 했던 거 결산에 반영해 주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는 이제 내가 넣어야죠. 네, 뭐 가장 대표적인 게 기말 상품 재고에 넣어서 넣으시면서 보실 항목이 하단에 있는 소득률이 되겠습니다. 매출액과 당기순이익에 해당되는 율이 되겠고요. 저희가 결산을 할 때 작년에 해당되는 소득률을 보시면서 작년 소득률보다 높은가 낮은가 감안해서 보실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뭐 기말 상품 재고액을 제가 한 1,000만 원 넣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기말 상품 재고액이 들어갔기 때문에 자, 상품 매출 원가가 계산이 됐고요. 그 다음에 쭉 내려가서 감가상각비 반영했으니까 더 내려가서 자, 이제는 대손상각 반영할 수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결산에 뭐 의무적인 건 아니기 때문에 현금 매출이 주로 많은 업체들은 대손상각에 대해서 설정하지 않는 경우들이 더 많고요. 굳이 설정을 한다면 외상매출금 또는 미수금 이런 매출 채권 계정에다가 설정하거나 또는 매출 채권 이외의 채권들 또는 뭐 대여금이라든가 이런 데 설정할 수는 있죠. 대손 충당금으로 설정할 수는 있는데 1% 범위 안에 있으면 별도의 서류가 증빙 서류가 없지만 1%를 넘어가게 되면 증빙 서류를 첨부해야 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세법이 인정하고 있는 1% 매출 채권에 대한 1% 금액만큼만 설정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상매출금 잔액 곱하기 1%한 다음에 자, 이거는 의무사항은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자, 학기 잔액 시산표에서 여기에 외상매출금 잔액 곱하기 0.1% 0.01 곱하고 자, 여기에다가 대손충당금
그다음에 대손 충당금 잔액. 자, 잔액을 빼서 계산된 값을 자, 결산자료 입력에 계산된 금액만 넣고 나중에 전표 추가 이렇게 하려고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추가로 계상을 해야 될 항목이 거의 없습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재고와 감가상각비는 불러다 쓰시면 되고요. 대손만 선택적으로 진행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퇴직급여는 설정하면 조정해서 다 부인을 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설정을 많이 안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부분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전표 추가키 눌러서 추가하겠습니까? 그러면 예 하시면 되겠고요. 자, 전표 추가를 했으면 이 추가한 분계는 일반 전표 입력 12월 31일자로 분계가 들어오게 됩니다. 여기에 결차, 결대 해가지고 결산 차변, 결산 대변 해서 결산 분계가 들어온다라는 것이죠. 자, 이렇게 들어오면 학계잔액 시산표에 가서 다시 한번 조회키 눌러보시면 자, 상품에 대한 재고 금액 남고 원가로 대체가 된 것이고요. 자, 그리고 상품 매출 원가가 생성이 됐죠. 자, 그리고 감가상각비 들어와 있고요. 그 다음에 대손상각비 분개했기 때문에 대손상각비도 들어와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결산 자료 입력을 통해서 분개를 할 수 있다라는 것이고요. 결산 자료 입력 통해서 하는 건 항목이 몇 가지 안 되기 때문에 나머지는 다 직접 전표 입력해야 된다고도 말씀드렸죠. 자, 이제 이렇게 했는데 제조업이나 건설 같은 경우 원가가 있으니까 원가까지 반영이 될 수가 있다라는 거 기억하시고요. 자, 일반 전표 입력의 분계를 다 끝냈는데 수정사항이 생겨서 결산을 다시 해야 되겠다라고 한다면 Shift F4 눌러서 언제든지 결산 분계 삭제하시고 다시 하시면 됩니다. 삭제하고 그 다음에 결산자료 입력 가서 수정사항 반영한 다음에 다시 한번 또 전표 추가 눌러주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전표에 해당되는 내역을 결산 분계까지 진행을 해봤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결산자료 입력을 통해서 원가도 대체했고 결산 정리사항 다 반영했으면 이제 재무제표만 만드시면 되겠죠. 자, 그런데 재무제표 만들 때 저희가 법인하고 달라서 자, 법인은 재무제표가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가 들어갑니다. 자, 그런데 개인기업은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순서를 어떻게 잡아야 되냐면 손익계산서를 먼저 가야 되고요. 자, 그런데 원가가 있으면 제조원가 명세서 먼저 들어가시고 그 다음에 손익계산서. 근데 손익계산서에서 추가를 이용해서 추가 키를 이용해서 원가 손익에 해당되는 그러니까 당기 순이익에 해당되는 대체 과정에 분계를 하도록 하고 있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재무 상태표를 만드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해야 순서대로 해야 정확하게 갈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같이 해보죠. 저는 지금 제조원가가 없어서 일단 들어가지는 않았는데요. 제조업이 있는 경우는 제조원가 명세서, 건설업이 있는 경우에 공사원가 명세서 먼저 하시고 그 다음에 손익계산서 들어가서 12월로 조회를 합니다. 자, 조회를 하게 되면 하단에 당기 순이익 나오죠. 그리고 지금 전년도 맨 밑에 소득률 나오고요. 올해 당기 순이익에 해당되는 소득률도 표시가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당기 순이익 확인을 했고 그리고 여기에서 자, 제가 전표 추가키 누르라고 했는데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느냐면 수익과 수익에 해당되는 항목들은 원래 자기 자리가 대변이죠. 그런데 수익은 차변으로 가고 손익, 비용들은 또 대변으로 가고 차변의 손익. 그래서 결과적으로 맨 하단에 나와 있는 당기 순이익이 손익 계정의 차액이거든요. 이 손익 계정의 차액에 해당되는 당기 순이익을 결과적으로 맨 마지막엔 이 부분을 자본금으로 대체를 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이거를 일일이 저희가 손을 하기는 너무 번거롭고
또 어떻게 보면 기계적이다라고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과정을 저희가 뭘로 하느냐면 기능 모음 안에 맨 위에 보시면 추가라는 키가 있습니다. 연동 추가. 추가 키를 이용해서 추가를 확인 눌러주시면 되고요. 자, 분계는 일반 전표 입력에 12월 달에 가서 보면 들어와 있습니다. 자, 수익과 수익이 대변했던 수익은 차변으로 왔고요. 그죠? 차변으로 오고 대변에 손익이라는 계정으로 대체가 되었고, 그 다음에 비용들은 다 대변으로 가고 차변에 손익이라는 계정으로 대체가 됐죠. 자, 그 다음에 마지막에 보면 당기 순이익에 해당되는 금액이 손익 계정의 차액인데 자본금으로 대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개인 기업의 자본금은 5개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로 되어 있는데, 자, 기초 전기에 넘어온 자본금에다가 이거는 전기분 재무 상태표에 있었던 거죠. 자, 플러스 마이너스 인출금 해야 된다고 했었고요. 그 다음에 플러스 마이너스 당기 순 손익 해서 기말 현재 자본금이 된다 라고 하는 단순한 계산식이지만, 자, 이거는 전기분 재무 상태표에 있었던 금액이고, 자, 인출금은 현금 정리까지 끝낸 다음에 인출금과 자본금을 대체했어야 됐고요. 그 다음에 당기 순손익은 손익계산서에서 전표 추가를 통해서 자본금에 대체하는 과정 분계를 해야만 당기 순손익이 기말 자본금에 대체가 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자, 여기 잘 정리하시고요. 자,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대체가 다 됐으면 손익계산서에 있는 당기순이익이 추가키를 통해서 자본금으로 대체가 됐죠.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재무상태표 들어가서 보면, 자, 여기에 자본금이 하나의 라인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자본금 들어와 있는데, 자, 여기 나와 있는 이 금액은 자본금 계정에 대한 내역이면서 기초자본금, 그 다음에 인출금, 그 다음 당기 순손익까지 다 반영이 되어 있는 그러한 총 기말 자본금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대차대표, 재무상태표까지 만들어졌다는 것이죠. 자, 제가 법인 때는 재무상태표 만들 때 오류가 난 게 있으면 분계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체가 안 되고 오류가 난 게 있으면 에라라고 하는 팝업창에 떴었습니다. 그런데 개인 기업은 팝업창이 표시가 되지 않습니다. 틀려도 모르고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 기업에서 결산하시고 나면 제가 항상 하는 얘기인데요. 결산 끝나고 재무상태표 검토하실 때 자본금 쪽에 보시면 자본금 로마자로 된 자본금이 있고요. 그냥 자본금이 있습니다. 두 줄로 돼 있죠. 자, 그런데 이 두 개의 자본금이 계정 과목의 금액이 같아야 됩니다. 같아야. 그런데 여기가 위에 로마자로 된 자본금과 계정 과목으로 된 자본금의 금액이 틀리면 이거는 결산이 틀린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일단은 결산이 끝나고 나면 재무대표 만들 때 자본금 두 개의 라인의 값이 같은가 반드시 확인하시고 재무제표를 완성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재무상태표까지 됐고요. 자, 그리고 이제 개인기업은 조정하기 전엔 과목별 제출용 표준용 있죠. 그래서 표준용 한 번씩 들어가서 과목별 제출용 표준용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개인기업인 경우는 합계잔액 시산표도 들어갑니다. 표준용이. 그래서 합계잔액 시산표에 가시면 과목별 제출용 표준용, 그래서 합계잔액 시산표에서도 표준용을 한 번씩 눌러주시고 작성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까지 하시면 이제 개인 조정을 할 수 있는 복식부기 의무자의 결산이 완료됐다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정리 다 되셨을까요?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개인 기업에 대한 결산은 마무리하시고요. 저희 다음에는 이제 개인 조정, 종합소득세 신고 시간에 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